은퇴 후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사람들 당신의 황금길을 망치는 지름길. 야, 자네 아직도 그렇게 꽉 막혀서 살아? 인생 뭐 있어? 한번 사는 인생 즐겨야지. 반갑게 만난 친구 녀석이 던진 말에 울컥했습니다. 은퇴 후 조용히 책이나 읽으며 소박하게 살고 싶었는데 친구는 저를 답답한 꼰대 취급하며 욜로 라이프를 강요했습니다. 결국 저는 친구의 꼬임에 넘어가 무리한 투자에 손을 댔고 힘들게 모은 노후 자금의 절반을 잃었습니다. 은퇴는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사람들과의 만남은 당신의 황금길을 잿빛으로 물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들이 당신의 삶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무분별한 투자를 부추기는 사람 묻지마 투자, 대박의 기회. 사례 1. 김씨 아저씨의 씁쓸한 경험.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김씨 아저씨는 은퇴 후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로부터 지금이 투자 적기라는 말을 듣고 솔깃했습니다. 친구는 묻지마 투자를 권유하며 자신이 투자한 종목이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김씨 아저씨는 친구의 말을 믿고 노후 자금을 투자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종목의 주가가 폭락했고 결국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왜 위험할까요? 은퇴 후에는 안정적인 자산 관리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투자를 부추기는 사람들은 당신의 불안감을 이용하여 위험한 투자에 뛰어들도록 유혹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당신의 노후 자금을 희생양으로 삼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2. 과소비를 조장하는 사람 인생 뭐 있어? 즐기면서 살아야지. 사례 2. 박 여사님의 후회. 박 여사님은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즐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친구들은 박 여사님에게 이제 돈 쓸 때도 됐다며 값비싼 여행, 명품 쇼핑 등을 권유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친구들의 말에 휩쓸려 과소비를 시작했고 결국 노후 자금이 바닥나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왜 위험할까요? 은퇴 후에는 제한된 수입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하지만 과소비를 조장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소비 욕구를 자극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늘리도록 유도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현재의 즐거움만을 추구하도록 부추길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3. 부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는 사람 세상 참 힘들다. 살맛 안 나네. 사례 3. 이 선생님의 우울. 이 선생님은 은퇴 후 봉사활동을 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이 선생님에게 이제 늙어서 뭐 하려고 그러냐며 부정적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이 선생님은 주변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아 점점 의욕을 잃었고 결국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왜 위험할까요? 은퇴 후에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는 사람들은 당신의 기분을 다운시키고 삶의 의욕을 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꿈과 희망을 짓밟고 어두운 미래만을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현명한 선택, 행복한 은퇴 생활. 물론 모든 사람이 당신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 당신을 격려하고 응원하며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사람들과 함께하세요. 2. 건강한 취미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사람, 함께 운동하거나 여행을 다니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 등 건강한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세요. 3. 당신의 꿈과 목표를 지지해주는 사람, 당신의 은퇴 후 계획을 응원하고 함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세요. 은퇴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현명한 선택으로 당신의 황금길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 보세요. 김씨 아저씨의 눈물 묻지 마 투자의 덫. 은퇴 자금을 노리는 하이에나들. 은퇴 후 3년 제 삶은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지난주 저희 사무실을 찾아온 김씨 아저씨는 깊은 한숨과 함께 말문을 열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김씨 아저씨는 은퇴 후 편안한 노후를 꿈꾸며 동창회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만난 친구의 달콤한 유혹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김씨 아저씨의 친구는 자신을 투자 전문가라고 소개하며
지금이 투자 적기라며 묻지마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친구는 자신이 투자한 종목이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자랑하며 김씨 아저씨에게도 함께 투자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친구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화려한 수익률에 현혹된 김씨 아저씨는 결국 노후 자금의 상당 부분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종목의 주가는 폭락했고 김씨 아저씨는 큰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은퇴 자금을 노리는 하이에나들, 그들의 달콤한 유혹. 김씨 아저씨의 사례는 안타깝게도 흔하게 발생하는 일입니다.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꿈꾸는 사람들을 노리는 하이에나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투자 전문가를 자처하며 고수익을 미끼로 은퇴 자금을 유혹합니다. 이들은 주로 동창회, 친목 모임 등에서 활동하며 피해자들과 친분을 쌓은 후 투자를 권유합니다. 그들은 화려한 언변과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피해자들을 현혹하고 묻지마 투자를 부추깁니다. 묻지마 투자, 그 숨겨진 위험. 묻지마 투자는 말 그대로 아무런 정보나 분석 없이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며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자들은 안정적인 자산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묻지마 투자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이에나들은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은퇴자들의 불안감을 이용하여 위험한 투자에 뛰어들도록 유혹합니다. 은퇴 자금을 지키는 현명한 투자 전략. 은퇴 후 투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고수익을 쫓기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투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합니다. 1. 분산 투자.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여 위험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것은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장기 투자.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해야 합니다. 3. 전문가의 도움. 투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면 투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는 투자 목표, 위험 감수 능력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줄 수 있습니다. 4. 검증된 정보. 투자 정보는 반드시 검증된 출처에서 얻어야 합니다. 지인의 말이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5. 냉정한 판단. 투자는 감정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냉정하게 판단하고 손실을 감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해야 합니다. 김씨 아저씨의 사례를 통해 배우는 교훈. 김씨 아저씨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은퇴 후 투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묻지마 투자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또한 투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자금은 노후 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하이에나들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소중한 은퇴 자금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현명한 투자 전략으로 은퇴 후 삶을 안정적으로 꾸려나가시길 바랍니다. 박 여사님의 눈물. 과소비의 늪. 은퇴 후 삶을 집어삼키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더니 저는 친구 따라 파산했습니다. 지난달 저는 한 통의 제보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힘겹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바로 박 여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평생을 알뜰하게 살아온 박 여사님은 은퇴 후 그동안 꿈꿔왔던 여유로운 삶을 즐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친구들은 박 여사님에게 이제 돈 쓸 때도 됐다며 값비싼 해외여행, 명품 쇼핑 등을 권유했습니다. 친구들의 부추김에 넘어간 박 여사님은 어느새 과소비의 늪에 빠져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박 여사님은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었고 노후 자금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결국 박 여사님은 파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힘들게 모은 재산은 사라졌고 남은 것은 빚과 후회뿐이었습니다. 은퇴 후 과소비 왜 위험할까? 박 여사님의 사례는 은퇴 후 과소비의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은퇴 후에는 고정적인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계획적인 소비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많은 은퇴자들이 과소비의 유혹에 쉽게 빠져듭니다. 1. 줄어든 소득.
늘어난 지출 은퇴 후에는 연금이나 저축 등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하지만 과소비는 이러한 제한된 수입을 빠르게 고갈시키고 빚을 늘릴 수 있습니다. 2. 심리적 불안감. 은퇴 후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충동적인 소비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과소비는 결국 더 큰 불안감을 초래합니다. 3. 사회적 고립. 과소비는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빚 때문에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에는 우울증이나 고독감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현명한 소비 습관. 행복한 노후의 시작. 은퇴 후 과소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명한 소비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예산 계획. 매월 수입과 지출을 파악하고 예산 계획을 세워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2. 소비 습관 점검. 자신의 소비 습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문제점을 개선해야 합니다. 충동적인 소비를 줄이고 필요한 것에만 돈을 쓰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3. 건전한 취미생활. 과소비 대신 건전한 취미생활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여야 합니다. 운동, 독서, 봉사활동 등은 돈을 많이 쓰지 않고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4. 전문가, 상담. 재정 관리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재무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가는 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재정 관리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박 여사님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 박 여사님의 이야기는 은퇴 후 과소비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은퇴 후 삶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현명한 소비 습관을 통해 행복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해야 합니다. 과소비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 여사님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퇴 후 삶, 꿈이었나, 악몽이었나, 긍정을 앗아가는 부정의 그림자, 은퇴자, 우울증 심층 취재. 선생님 괜찮으세요? 지난 몇 달 동안 저는 이 선생님의 댁을 여러 차례 방문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이 선생님은 봉사활동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는 꿈을 품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 이 선생님의 얼굴에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요즘 통 잠을 못 자. 뭘 해도 재미가 없고 그냥 모든 게 다 귀찮아. 이 선생님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고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주변 사람들의 냉담한 반응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늙어서 뭐 하려고 그래? 그냥 집에서 편하게 쉬지. 괜히 나서서 힘 빼지 말고 몸이나 챙겨. 이 선생님의 주변 사람들은 그의 열정을 비웃고 꿈을 깎아내렸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부정적인 말들이 쌓여갈수록 이 선생님은 점점 의욕을 잃어갔습니다. 결국 이 선생님은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은퇴자 우울증, 사회적 타살인가? 이 선생님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그중 상당수는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삶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사회적 지지 부족이 은퇴자, 우울증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은퇴는 흔히 끝으로 인식되지만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냉담한 시선과 부정적인 말들은 은퇴자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삶의 의욕을 꺾습니다. 노인은 짐짝이라는 낙인, 사회적 편견의 덫. 우리 사회에는 노인은 짐짝이라는 뿌리 깊은 편견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편견은 은퇴자들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우울증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1. 노인 혐오 발언. 틀딱, 꼰대 등 노인을 비하하는 발언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노인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사회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게 합니다. 2. 세대 갈등. 젊은 세대와 노년층 간의 갈등은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기보다는 비난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분위기가 만연합니다. 3. 노인 소외. 노인들은 사회 참여 기회가 제한적이고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도 소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고독감과 우울증을 심화시키는 요인입니다. 긍정의 힘. 은퇴 후 삶을 바꾸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고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는 은퇴자들이 있습니다. 1. 봉사활동. 봉사활동은 은퇴 후 삶의 의미와 보람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사회에 기여하며 자존감을 높이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2. 평생 교육. 은퇴 후에도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은 중요합니다.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며 삶의 활력을 되찾고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힐 수 있습니다. 3. 건강관리.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4. 사회적 지지. 가족, 친구, 이웃과의 교류는 은퇴 후 삶의 중요한 버팀목입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사회적 변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은퇴자 우울증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1. 노인에 대한 인식 개선. 노인을 짐짝 취급하는 사회적 편견을 버리고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2. 세대 간 소통 강화. 젊은 세대와 노년층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3. 노인 사회 참여 확대. 노인들에게 다양한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지원해야 합니다. 4. 정신건강 지원 강화. 은퇴자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와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선생님의 희망. 우리 모두의 희망. 이 선생님은 여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봉사활동을 시작할 겁니다.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이 선생님의 희망은 우리 모두의 희망입니다. 은퇴 후 삶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사회적 지지와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은퇴 후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은퇴 후 만나면 독되는 사람들. 과학으로 풀어보는 황금기 방해꾼. 인생 뭐 있어? 즐기면서 살아야지. 반가운 얼굴로 술잔을 건네는 친구의 말에 솔깃하셨나요? 은퇴 후 자유를 만끽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잠깐. 과학은 당신의 욜로 라이프에 빨간불을 켭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 뇌과학, 심리학, 행동경제학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은퇴 후 만나면 독이 되는 사람들의 유형을 파헤쳐 봅시다. 1. 뇌를 쪼그라들게 만드는 부정적인 사람들. 세상 참 힘들다. 살맛 안 나네. 에이, 뭘 그렇게 열심히 살아? 늙으면 다 똑같지. 이런 말을 듣고 나면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마 축 처지고 의욕이 사라질 겁니다. 뇌과학적으로 부정적인 말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증가시켜 뇌의 해마를 위축시킵니다. 해마는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위인데 이게 쪼그라들면 치매 위험이 높아지죠? 다 늙어서 뭘 하려고 그래? 이런 말은 더욱 치명적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려는 의지를 꺾어버리거든요. 뇌는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받아야 건강하게 유지되는데 이런 부정적인 말은 뇌를 정체 상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과학적 근거. 코르티솔.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수치를 높여 뇌 기능을 저하시키고 우울증,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를 유발합니다. 출처 먹유 피. S. 2007. 피지 알러지 언드 NUROBIOLOGY of Stress and Adaptation Central Role of the BRAIN. 신경가소성. 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능력 신경가 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환경은 이 능력을 저해합니다. 출처 도이지 N. 2007. 더 BRAIN that changes itself. 2. 지갑을 얇게 만드는 과소비 유혹자들. 인생 뭐 있어? 즐기면서 살아야지. 야, 이번에 새로 나온 명품백 봤어? 완전 예뻐. 우리끼리 해외여행 한번 가자. 인생 뭐 있어? 이런 말에 넘어가 충동적인 소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감은 잠시, 후회는 오래 남습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쾌락의 쳇바퀴라고 합니다. 일시적인 쾌락을 얻기 위해 돈을 쓰지만 곧 만족감은 사라지고 다시 새로운 쾌락을 찾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죠. 이 나이에 돈 아껴서 뭐 하려고? 이런 말은 더욱 위험합니다. 미래를 위한 저축이나
투자를 포기하게 만들거든요. 은퇴 후 삶은 길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충동적인 소비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협합니다. 과학적 근거. 쾌락에 쳇박힌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에서 얻는 행복감은 일시적이며 곧 다시 새로운 쾌락을 찾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출처 브리크먼 P 앤드 캠벌 T. 1971. 허다닉 렐러티비점 언드 플래닝 더 구드 서사이어티. 현재 편향 사람들은 미래의 이익보다 현재의 만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충동적인 소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출처 세일러 R. H&SUNSTINC R. 2008. 너지 임프루빙 디시전즈 어바우트 헬스, 웰스, 언드 해피너스. 3. 잘못된 투자로 이끄는 묻지마 투자 전도사들 묻지마 투자 대박의 기회. 이번에 내가 투자한 종목 대박 났어. 너도 같이 투자할래? 친구 따라 강남 간다더니 친구 따라 투자했다가 쪽박 찰 수 있습니다. 투자는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안정적인 자산 관리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묻지마 투자 전도사들은 당신의 불안감을 이용해 위험한 투자에 뛰어들도록 유혹합니다. 지금 투자 안 하면 후회할걸? 기회는 지금뿐이야. 이런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투자는 항상 리스크가 따릅니다. 특히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의존하는 묻지마 투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 손실 회피 사람들은 이익을 얻는 것보다 손실을 피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묻지마 투자는 손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출처 KAHNMAN D and TVRSKY 1979. 프라스펙트 시리 앤 어넬러서스 어브 디시전 언더 리스크. 밴드웨건 효과 다른 사람들이 투자하는 것을 보고 따라하는 현상입니다. 묻지마 투자는 밴드웨건 효과에 휩쓸리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출처 콜르먼 A. M. 2001. 딕셔너리 어브 사이칼러지. 은퇴 후 황금기를 위한 현명한 선택.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기. 우리 함께 등산 동호회에 가입할까? 새로운 취미를 배워보는 건 어때? 봉사활동 같이 해볼래?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긍정적인 사람들은 당신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도전을 응원합니다. 함께 건강한 취미를 즐기고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며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추천 도서. 행복의 기원. 서은국.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뇌과학, 진화심리학, 철학 등 다양한 관점에서 행복의 본질을 탐구합니다. 넛지. 리처드 탈러, 캐스 선스타인.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작은 넛지의 힘에 대해 알려줍니다. 은퇴 후 현명한 선택을 위한 지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팩트 플리스. 한스 로슬링.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갖도록 돕는 책입니다. 부정적인 뉴스에 휘둘리지 않고 희망적인 미래를 꿈꾸도록 이끌어줍니다. 은퇴 후 삶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현명한 선택을 하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황금기를 만들어 나가세요.